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 네거티브라는 게 작용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낙연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 좀 심해요. 왜 심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더 집요해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진짜 입에 걸레를 물었더만요. 거의 그런 식으로 논평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1위 주자가 그것도 뭐 1, 2%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나는 주자가 네거티브를 먼저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결선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결선이 아니라 본선으로 가면은 1위 주자가 네거티브 했던 게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표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계속 하니까 실제로 그 이낙연 캠프의 한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민주당 이 대선 관리위원회에다가 지금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의혹을 보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도지사직하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움직임하고 똑바로 구분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성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요번에 그 오용훈 대변인 그 사람은 좀 너무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도민의 세금이 뭐 차량 유류비 뭐 여기로 뭐 흘러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은 이재명 캠프에서 더 이상해지는 거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인터뷰에서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잡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토론회에서는 사이다 발언으로 막아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서 먼저 그 상대 후보의 약점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잡아서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교훈을 이번에 1등 주자로서 좀 그때 배웠던 것을 써먹은 거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캠프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긴 한데 이렇게 치면은 오영훈 의원도 지역구 어딥니까? 제주죠. 네. 제주도 지역구인데 지금 계속 서울에 와가지고 선거 운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이낙연 의원도 종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 같은 경우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경기도지사가 홍보비를 많이 쓰는 걸로 드립 잡으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홍보 좀 해라잖아. 정부. 뭔 좋은 정책을 하면 홍보 좀 해라잖아요. 그 홍보비를 이제 뭐 쓰는 부분 갖고 이재명 지사가 세금을 통해 자기 선거운동한다는 식으로 몰아가 버리면 지자체장한테 주어진 권한을 무시하시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까지 내가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최성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토론할 때 문 대통령한테 약간 좀 이렇게 대들듯이 하는 정도의 예, 토론을 예. 했지만 캠프가 이런 짓을 안 했다고. 이건 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력으로 이겨라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만 더요. 도지사의 대선 출마는 합법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불법인 것처럼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면서 경기도 유관기관 그 직원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합법이라고 해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재명 캠프에서 신고를 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게 합법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하니까 신고를 한 겁니다. 그게 김문수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선을 나왔어. 선관위 물어봐요. 사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관위가 사퇴 안 해도 된다. 경선일 경우에. 예. 본선 나가면 사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마 12월 달 정도에 사퇴를 할 건데
또 뭐 그거랑 상관없이 뛰쳐나온 분도 계시죠. 난 제주도 있기 싫어하시는 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제주도는 원희룡도 버리고 오영원 의원도 버린 땅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잠깐만 이야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특히 위태로운 제주도의 코로나 사태가 이 기간 동안에 났는데 도지사가 대선 나가겠다고 사퇴하는 것이 더 비판받아야 할 지점인데 왜 이낙연 캠프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묻고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이낙연 후보가 공격하는 여러 가지 지점들 중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실패했다라고. 근데 그 대통령 밑에 실무자가 누구죠? 물론 국무총리를 실무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이야기 빼고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낙연 후보가 2020년 3월 19일 날 조국의 마음에 빚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이낙연 조국의 마음에 빚 없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맥락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그 다음에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국무총리로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 이낙연 총리 대답이 나는 마음에 빚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뭐 다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낙연 당시 총리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반대했고 사퇴한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의혹이 있다 이런 것보다 최근에 우리 방송에도 며칠 전에 제보가 하나 날아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사진이에요. 최성애하고 투샷 요 사진 때문에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뭐 여기에 대한 해명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해명을 떠나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뭐 되게 많이 알려진 사진이기도 한데 2017년 9월 23일이면은 국무총리 때고요. 일산 킨텍스의 리더십 콘서트라는 게 열렸는데 최성애가 이렇게 이낙연 당시 총리랑 같이 입장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입장하기 전에 최성애가 이낙연하고 자원봉사자와의 사진을 찍어주는 장면이고요. 이게 2017년입니다. 사진 2장이고요. 그리고 2019년 그 조국 장관 임명하기 직전, 그러니까 8월 9일이 조국 장관을 지명했던 때니까 그 이전에 저는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 반대합니다라고 공식 의견을 전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종로에 있는 동양예술극장이라는 곳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라고 있죠. 이 자체가 동양대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일단은 서울에 또 그런 게 있구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커피숍 커피 도이창 동양예술극장점 여기서 찍은 사진이 아까 좀 전에 보신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 만난 게 아니네요. 저 사진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2020년에 찍은 사진이고 2020년이라 하면 조국 장관을 윤석열이 막 공격했던 그 시점보다 한참 후잖아요. 예. 요거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의 해명은 선거운동 과정이었다 그러는데 총선 전. 그러니까 이렇게 이낙연 캠프 해명으로는 방금 그 사진 있잖아요. 2명 같이 나란히 찍은 그 사진이 그때 처음 만난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최성애 총장이 직접 찾아와서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일행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 만나서 우연히 그 지지자들하고 그 의례적으로 찍는 사진의 하나일 뿐이지 최성해 총장은 그날 처음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방금 그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뭐 의례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네. 저런데 지금 이낙연 캠프 쪽의 해명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잠시 들러서 사진 찍었다 이렇게 뭐 실드를 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그때는 딱 한 번 맞았던 게 다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었는데 지금 장소가 다른 곳에서 두 번 부딪힌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두 번, 세 여기에 번, 네. 최성해하고 이낙연 후보랑 무슨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던 분이 최성해하고는 사진을 찍는 이런 거 보면 그 뭔가 좀 기분이 찜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의 해명이 좀 신뢰가 안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대학교 총장, 4년제 대학교 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을 지내는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소개를 하는데 무슨 대학교 뭐 사무처 기획처장입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 가고 나면 얼굴을 까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러면 그 총장이라는 소개 하나로 뭐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장관급 인사를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관급 인사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을 2017년에 한 번 만나고 2020년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못 봤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한다? 이런 건 좀 정치인으로서 함장 미달이라고 볼 그리고 수 있죠. 2020년이면은 조국 장관이 한참 공격받을 때라서 최성해라는 이름이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보 받을 때는 이 제보에 출처하고 이게 사실인지 체크를 합니다, 항상. 근데 이 사진을 처음에 이제 올릴 때는 이게 합성인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합성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올렸었는데 이게 합성에 의심을 받았던 이유는 이낙연 후보 머리가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합성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머리 큰 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합성이라면 이렇게 머리를 크게 하지 않았겠죠. 아, 결국 이낙연 설득됐습니다. 캠프에서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어떤 분이 왜 커넥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똑같은 제목을 계속 올리시는데 그 논거는 그런 거예요. 이 주장, 최성해의 주장이 예를 들면 뭐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최성해의 주장이고 그 최성해의 주장을 믿게 되면 조국 장관 내 표창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해야 되는 부분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최성해의 말이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말꼬리 잡기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 아까 말한 이재명 지사의 뭐 음주운전 어쩌고저쩌고 막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바뀐 거거든 이것도. 벌써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진만 2장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 이제 와서 그때까지만 나는 찬성했단 말을 못 하시던 분이 네. 최근에 와서 나는 반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간접 증거를 하나 찾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탄핵 그 투표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낙연 그 당시 의원이 나는 죽을 때까지 노코멘트 할 거다. 그러면은 왜 갑자기 노코멘트 안 하고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 죽을 때가 됐다는 뜻도 아닐 텐데 왜 그럴까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2004년 기사인데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은 열린 우리당이 있었고 그 열린 우리당이 분당해 나가면서 남아있던 민주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지지율이 쫙 빠지는 그때 예. 상황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총선과도 연관이 있을 시점이에요. 이낙연 당시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가 이렇게 실렸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문일답인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자가 묻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 때 서명 안 하다가 표결 때는 찬성했는데 라고 물어요. 이때 이낙연 후보는 표결 때는 찬성 반대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상황이죠. 발의안 때 찬성하지 않은 것은 탄핵이 지나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탄핵하겠다는 경고 차원으로 받아들였다.
막상 발의 얘기가 나왔을 때는 탄핵까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청와대는 사과하고 정치권에서는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표결 때 찬성했다는 걸 인정하는 예. 답변이거든요. 찬성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찬성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당시 인터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걸 간접 인정하고 있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인터뷰도 더 강력하게 그 심정을 굳게 만들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CCTV 영상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게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어떤 이중 스파이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행동은 그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투표는 반대했다.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 읽어야 되지 않나요?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 부분 제가 읽을게요. 네. 표결 때 참여한 것은 고민이 많았지만 그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합을 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였다. 저 혼자 살겠다고 빠지면 구차하겠다 싶어서 탄핵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저것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우리 아이러니는 그런 거라니까. 당시에 어찌 됐건 간에 나는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평생 무덤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던 분이 최근에 와서 난 탄핵에 반대했어라고 말하는 게 명백한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 당시 2004년에 여기 그 인터뷰에서 그냥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탄핵에 찬성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당시 그 남아있던 구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 보세요. 그 당시 그 탄핵 이끌고 찬성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 사죄하잖아요. 어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평생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야 되냐고. 이런 식이면 자꾸 이명박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이낙연 후보의 이제 말이 점점 거짓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난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의 가치관, 과거 행적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우리한테 중요하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이 바뀌는지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기사에 인터뷰한 게 팩트고 저희는 뭐 거짓 선동이나 왜곡해가지고 이야기를 비틀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